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8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에서 가장 진귀한 것은 시간이다. 인생이란 시간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브루스리. 감사 스마일도 예전에는 이런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한 것을 못 느꼈는데 최근 너무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는 이 시간조차도 어떨 때는 그 시간 약속을 갖다 안 지키시는 분들 보면 제 스스로가 이제 왜 시간을 안 지킬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누군가하고 이제 시간을 갖다가 약속을 하게 되면 시간 약속도 좀 잘 지키시고, 그리고 항상 남의 시간이 그러니까 내 시간이 소중하면 남의 시간도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토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창릉 천마을 모델하우스가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오늘 창릉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드릴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창릉을 관련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득 감사 스마일 창릉을 쳤더니 정말 영상을 정말 많이 제가 올렸어요. 창릉 천마을 로또 청약이다. 창릉 신도시 천마을 본청약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천마을 분양가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경기 고양과 은평 사이에 있는 창릉지구를 또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창릉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창릉이 이제 오늘 모델하우스를 공개를 하는데, 실은 감사 스마일이 경기 북부 LH에 창릉 천마을을 갖다가 영상에 좀 담아보려고 계속 컨택을 했는데 조금 제가 영상 담는 게 좀 그러니까 조금 미리 제가 연락을 했었으면 모르겠지만 조금 제가 타이밍이 좀 늦어가지고 보니까 LH 전 직원이 여기에 지금 매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전청약 당첨자분들께서 가셔가지고 이제 보겠지만 제가 본론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실내 전시장의 첫 선을 갖다 보이는 3기 신도시 견본주택을 가서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좀 다른 그런 것들을 또 많이들 느끼시게 될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부권을 하나의 축으로 이어주는 창릉 3기 신도시, 제가 2019년도에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를 하고 지금 여기에 그 화랑교차로 사거리에 가서 이쪽을 걸으면서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2019년 5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릉역 발표가 되었을 때 창릉역 발표되기 하루 전날 또 화랑교차로에 가서 또 제가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드디어 이제 창릉 천마을이 본청약을 2월에 지금 하게 되었는데 많이들 기다리셨는데 그 기다림에 2배 이상의 큰 보람이나 기쁨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흥, 창릉, 행신, 그리고 이제 화정, 그리고 원당,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는 향동, 덕은이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삼송과 지축, 그리고 은평뉴타운이 위치하고 있는데 창릉천 벨트로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삼송 택지지구 가장 먼저 이제 입주를 해서 삼송벨트라는 또 제 감사 스마일이 이름을 붙였던 삼송벨트 기억하시고, 감사 스마일이 창릉의 민간 분양을 갖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주변을 갖다가 먼저 공략을 하시고 한 5년 뒤에 창릉으로 들어오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상하부에 입체 보행로를 만들고요. 스쿨파크,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로 해가지고 창릉 천마을은 10원 단지로, 제가 보니까 동탄도 10원 단지가 먼저, 그리고 어떤 1기 신도시도 그렇고 2기 신도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10원 단지가 가장 좋은 입지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표본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도 가장 착하면서 가장 좋은 입지에 천마을을 만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남 교산도 지금 이제
본청약, 사전청약보다 본청약이 좀 비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던데, 앞으로 부천 대장이든 남양주 왕숙이든 뭐 여타에 있는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 분양가보다 최소 15에서 20%는 인상될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호수공원은 지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호수공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저수지로 해가지고 이제 창릉천 접종을 해서 조그맣게라도 지금 만들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릉천에 있는 호수공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게라도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또 이야기 드리면서 지난번에 누가 저에게 여쭤봤는데 창릉천 통합하천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가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창릉천 통합하천은 지금 기획재정부의 예산 때문에 조금 계획보다는 조금 많은 부분이 지금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소식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자족 기능, 쾌적한 환경을 갖춘 우수한 입지 조건을 자랑하고, 본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갖다 실현하시면서 미래 가치를 함께 누리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은 감사 스마일의 이야기를 정말 귀에 담으셔가지고 꼭 본청약까지 이어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나는 그래도 1억이라는 돈이 비싸서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1억이 입주할 때쯤 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1억의 가치가 아니라 최소 3억에서 4억 이상의 가치가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LH 청약 플러스라든지 사이버 견본주택에 들어가셔갖고 만약에 이제 못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도 바라고 있었던 창릉 3기 신도시, 모든 사람이 창릉 신도시에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선택받는 사람들만 지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창릉 신도시가 어떤 서울에 있는 강남보다도 더 멋진 그런 신도시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이야기를 오늘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창릉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창릉의 기본 계획을 갖다 보면서 창릉을 갖다 준비하셨고, 또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창릉에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창릉의 본청약이 이제 2월에 시작을 되고, 이제 27년 앞으로 한 3년 남았는데 입주를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창릉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고양시 덕양구가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화정 행신, 또 고양시 덕양구 전체적으로 더 나가서 일산 동구 서구까지도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먼저 실내 전시장의 첫 선을 보이는 3기 신도시 견본주택을 가보니까 일단 김도윤 기자님께서 가보신 것 같아요. 감사 스마일이 조금 더 먼저 컨택을 했으면 저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이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일반 관람 때 한번, 일반 청약자들은 11일부터 16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가셔가지고 관람을 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LH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킨텍스에다가 이렇게 견본주택을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장 준비를 엄청 지금 바쁜 상황이었고, 견본주택은 8일부터 오늘부터 10일까지는 사전청약 당첨자를 우선으로 먼저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일반 청약자에게 공개를 하는데, 보니까 가치에 가치를 더하는 창릉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정말 멋지게 지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직원하고 이제 통화를 하려고 몇 번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현장에 가서 말 그대로 이제 개관 준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전청약 때 인기 있었던 S5블럭의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현관 입구부터 대형 워크인 팬트리가 눈길을 끌었는데, 지금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큰 대형 팬트리가 지금 74 타입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단지마다 스마트 우편함이라든지 무인 택배함, AI 주차 유도 시스템, 스마트 환기 시스템, 대기 전력 차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도 설치되는데,
또 어떤 분들이 창릉 첫마을은 공공분양이고 또 신세계건설이고 이수건설이고 반도건설이 일군건설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공공분양이 물론 일군 브랜드만큼의 그렇게 정말 뽀대하게 짓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창릉 첫마을인 만큼 그렇게 하자 없이 잘 지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차선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나 본 청약을 갖다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꼭 창릉 첫마을 청약에 도전하셔가지고 당첨의 그런 기쁨을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이런 입주 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첫마을을 갖다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감도를 보니까 A4 신혼희망타운부터 해가지고 괜찮게 정말 물론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 짜임새 있게,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조감도도 했고, 여기가 고층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쾌적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단지가 이제 올라가 보면 여기에서 이제 북한산 조망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창릉천을 바로 옆에 끼고 GTX-A 창릉역을 도보로 다닐 수 있는 GTX-A 창릉역이 개통이 되면 정말 삼성역이 20분이 아니라 15분 만에 갈 수가 있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여기 GTX-A 창릉역까지 한번 걸어 보았는데, A4 신혼희망타운부터 시작해가지고 SOS 6블럭에서 도보로 갔을 때 넉넉하게 걸어가도 10분 내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양 창릉 견본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8일부터 사이버 모델 공개를 할 계획이고, 이 전시장 6A홀에 마련된 전시관을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들어가시게 되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청약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LH 청약 플러스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1551-5711로 전화를 갖다가 하셔가지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신다는 말씀 드리고, 어떻게 보면 25년 가장 뜨거운 본청약 현장이 창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고양시를 갖다가 위상을 한 단계 업 시켜줄 수 있는 창릉 3기 신도시에 이제 입주가 이제 머지 않았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에서 이제 청약 조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전매 제한 3년이고요. 재당첨 제한 10년입니다.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 제한을 갖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없어가지고 입주 시점에 바로 전세를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이제 이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투자 메리트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28년에 입주할 때쯤에는 GTX-A 창릉역이 개통하진 않겠지만 28년에 삼성역을 갖다 만약에 정차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충분히 연신내역이라든지 대곡역을 갖다가 이용해서 삼성역을 갖다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또 중앙에 BRT로 해가지고 삼성과 화전으로 연결되어 있는 BRT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부분도 상당히 큰 첫마을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고양 창릉 신도시에 분양을 받게 되면 이제 앞으로 입주할 때 지금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시세 차익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에게도 이제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안전마진 저는 4억을 갖다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억을 기준을 잡고 12억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28년 초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고양시에 입주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올해는 풍동에 있는 데이앤뷰, 내년에는 장항지구, 내후년에도 장항지구, 그다음에 28년 초에 27년 말과 28년 1월에 이제 창릉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없고, 그 다음에 은평구라든지 사대문구를 보더라도 은평구는 내년 10월에 은평 대조 1구역 입주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입주를 갖다가 이제 28년 이후나 29년 이후가 되게 되면 입주 물량이 많아서 나는 한 3, 4년을 더 기다려야겠다 생각하시면 그때 기다리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지만 한 3년 안으로는 서북부에 운정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입주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에 지금에 있는 삼성벨트 주변을 갖다가 공략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어떤 분이 A4 블럭 5호 타입이 5억 5천인데 지금 덜여울 마을에 2단지나 4단지, 3단지, 4단지에 이제 같은 평형이 5구 타입이 5억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28년에 입주하는 아파트고 이제 거기는 이제 10년이 넘는 아파트다 보니까 분명히 차이가 나고, 물론 이 아파트가 5억대 분양가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할 때쯤 되게 되면 최소한 8억에서 9억 이상은 보일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고, 지금에 있는 평균 분양 가격이 3년 후에 똑같을 거라는 이런 순진한 생각 갖지 마시고, 여기에 제가 6단지라든지 5단지 그 다음에 7단지의 분양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3억대, 4억대, 84 타입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2배 이상은 다 올랐기 때문에, 최소로 안전마진을 제가 2배로 안 하는 이유는, 그래도 1.5배로 한 이유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5구 타입이 싫다, 뭐 74 타입이나 84 타입으로 해가지고 경쟁하는데 좀 치열할 것 같아서 5구 타입을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구 타입으로 가셨다가 말 그대로 전매 제한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충분한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본청 계약을 갖다 했는데 당첨이 안 된다, 안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만 노리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종잣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5단지라든지 6단지, 7단지를 갖다가 매수를 해 보실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만약에 이제 내가 S1과 S4에 당첨되셨던 분들은 지금의 본청약 분양가보다 조금 더 인상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종잣돈을 갖다가 조금 더 모아 놓으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많은 분들이 S1과 S4 블록 당첨되셨는데 그래도 S5, S6을 갖다가 청약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S1보다는 S4 블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바로 앞쪽으로 이제 도래울역이 고양 은평선 도래울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거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S1과 S4 블록에 S3에 당첨되셨던 분들이 S5하고 S6 뭐 당첨 청약을 갖다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않지만, 정말 청약 경쟁률은 일단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할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청약에 도전을 갖다가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리고 일반 분양의 물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포기를 많이 안 할 거다. 앞으로 S1과 S4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청약 당첨하신 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GTX-A가 개통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월 15일이 되게 되면 이제 6분대로 이제 다니게 되고, 실제 GTX-A를 타보신 분도 있고, 안 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타보신 분들은 그 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내년에 수서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그런 효과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거듭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득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시세 파악을 하다가 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7.8, 7.2, 8.5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이게 맞는 건가. 근데 7.8이 1층이고 2층이에요. 7.5가 2층이고 이제 8억이 급매로 나와가지고 이제 511동 19층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저라고 하면 본청약에 84 타입을 갖다가 만약에 당첨을 본청약을 넣었는데 안 됐다라고 하시면 진짜 5단지나 6단지, 7단지를 한 4년에서 6년을 내다보고 전세를 끼고 사든지 아니면 실거주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든지. 왜 그러냐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면 이제 GTX-A 이 창릉역 쪽으로 해가지고 컴팩트 시티를 만들 건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양주왕숙이 먼저 컴팩트 시티를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고양 은평선이 턴키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또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지금의 분위기하고 또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고양 은평선 그 다음에 GTX-A 창릉역 공사 들어가기 전에
지금 5, 6, 7단지라든지 삼송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이라든지 이쪽에 10년 이내 아파트를 갖다가 내 집 마련해 놓고 마음 편하게 창릉의 민간 분양을 갖다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니까 감스님들 중에서 마냥 창릉만 바라보고 나는 창릉에 무조건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창릉 주변을 갖다가 공략하셨다가 창릉으로 이제 한 4년이나 5년 후에 창릉 신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더 추천드리고 그때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2027년에 이제 만약 입주를 해가지고 또 2년, 4년 있다가 또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창릉을 또 들어가도 된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분양가로 이제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도 창릉의 공공분양에 목을 메고 있겠지만 공공분양의 그런 순서가 나일까지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특별공급의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좀 드리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말 꼼꼼하게 그 다음에 뭐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본인들의 그런 실수로 인해가지고 당첨됐는데 부적격 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릉 신도시에 들어오고 싶겠지만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공분양보다 민간분양을 또 선택하고 싶어 하겠지만 민간분양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앞으로 최소 3년이 넘은 시점에서 민간분양을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창릉 주변에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에서 내 집 마련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다가 창릉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이야기 드리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모델하우스 개관하니까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 가셔가지고 모델하우스 보시고 감사 스마일에게 꼭 좀 이야기 좀 해주시고 피드백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본청약을 통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실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특히 감스님들 모든 사람들이 창릉에서 꼭 내 집 마련 하실 것을 응원하고 소망드립니다. 고맙습니다.